오빠, 내가 준간으로 살아갈 거면서 이제 와서 남이라고 하면 어떡해요? 지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진 순간 한우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쌍둥이 남매라는 혈연의 끈은 있었지만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둘 다 막막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지은호와 한우진 쌍둥이 남매가 고성희의 음모에서 벗어나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고성희가 체포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동수 회장은 비밀리에 찾아낸 기증자를 통해 한우진의 수술을 성공시켰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우진은 회복실에서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회복과 달리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친오빠를 만났다는 사실이 신기했고 동시에 복잡했어요.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고성희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아무 죄 없이 아팠던 우진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은호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어요. 한우진은 침대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우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너진 폐허 같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엄마. 고성희가 실은 자신만을 위해 동생을 희생시키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은호가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우진은 고개를 돌려 은호를 봤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은호는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서툴렀어요. 껍질이 두껍게 벗겨지고 과육도 함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은호가 깎은 사과 조각을 접시에 담아 우진에게 내밀었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은호도 사과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사과를 먹었어요.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김동수 회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은 한우진과 지은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에게 두 손주는 너무나 소중했지만 동시에 아들을 잃은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회장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진의 건강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은호를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은호도 자신의 손주지만 회장은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손녀 고성희의 딸이라는 사실이 회장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회장의 미묘한 태도를 느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우진과 자신이 똑같은 손주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는 걸까요? 은호는 슬픔을 억누르고 밝게 웃으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은호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어요. 박성재는 그런 은호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은호의 붉어진 눈가를 보고 무슨 일인지 짐작했어요. 성재는 은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은호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성재는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어요. 은호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성재는 은호를 병원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호는 회장이 자신과 우진을 다르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성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말했어요. 성재는 회장도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은호를 위로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손녀를 갑자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장도 은호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은호는 성재의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한우진은 많이 회복했습니다. 병실 복도를 걸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의사는 회복 속도가 빠르다며 칭찬했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엄마 고성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우진이 재활 운동을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우진을 부축했어요. 우진은 처음에는 은호의 도움을 거절하려 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 끝에 도착했을 때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에게 고맙다고 자신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우진이 자신의 오빠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우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은호는 우진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30년의 공백을 채우려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자신이 어떻게 자랐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들이었는지,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었다고 말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던 이야기,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우진은 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엄마의 과보호 속에서 숨이 막혔거든요. 반면 은호는 가난했지만 자유롭게 자랐다는 게 부러웠어요. 우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성이는 우진을 극진히 보살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어요. 박진석 회장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진은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엄마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우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가진 것 같았던 오빠가 실은 자신만큼이나 외로웠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은호는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위로했어요. 며칠 후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가 우진에게 식사를 가져왔는데 우진이 반찬을 보고 짜증을 냈어요. 우진은 피망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은호도 똑같이 피망을 싫어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신기하게도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을 마시는 습관, 긴장하면 오른쪽 귓불을 만지는 버릇, 화가 나면 말이 빨라지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쌍둥이라서 그런지 유전자는 정말 못 속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도 많았습니다. 우진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지만 은호는 팝송을 좋아했어요. 우진은 깔끔한 성격이었지만 은호는 좀 더 자유분방했습니다. 우진은 커피를 즐겼지만 은호는 차를 더 좋아했어요. 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30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한 달이 지나고 우진은 퇴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퇴원하는 날 김동수 회장이 직접 병원에 왔어요. 회장은 우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독립하고 싶다고, 이제 혼자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우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우진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결국 허락했습니다. 대신 자주 연락하라고 당부했어요. 은호는 우진이 혼자 살 집을 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인테리어 전문가인 은호의 도움으로 우진은 아늑한 원룸을 찾았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은호는 우진의 집을 꾸미는 것도 도와줬어요. 가구를 배치하고 소품을 고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은호는 우진의 취향을 알아가며 즐거워했어요. 우진도 동생과 함께 집을 꾸미는 게 행복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우진의 새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라면을 먹으며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동생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은호가 없었다면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뎠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호도 우진에게 고백했어요. 처음에는 오빠가 아파서 찾게 된 거였는데 이제는 그냥 오빠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어요. 쌍둥이 남매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지혁은 지은호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성의 사건 이후 은호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혁은 은호에게 자주 연락했고 가끔 식사도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선배로서 후배를 챙기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혁의 감정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혁은 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조용한 한식당이었어요. 두 사람은 편안하게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호는 우진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지혁은 다행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혁은 은호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호가 요즘 많이 힘들 텐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게 있냐고요.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지혁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고백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은호가 아직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요. 지혁은 조용히 은호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은호가 차에서 내리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지혁은 미소로 답하며 조심히 들어가라고 말했어요. 은호가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지혁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칠 후 김동수 회장이 한우진과 지은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회장은 두 손주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고급 한정식 집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회장은 우진에게 건강이 어떤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자세히 물었습니다. 우진은 많이 좋아졌다며 회장을 안심시켰어요.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호를 향한 회장의 태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은호는 회장의 미묘한 태도를 느끼며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회장은 은호에게도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우진에게 했던 것처럼 자세하거나 따뜻하지 않았어요. 은호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이 우진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어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사업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의 회사가 아니라 회장의 AP그룹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회장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우진이 자신의 회사에 관심을 보인다는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회장은 흔쾌히 허락했고 우진이 회복되면 천천히 일을 배우라고 말했어요. 우진은 고마워하며 회장에게 절을 했습니다. 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회장은 우진에게는 기회를 주고 격려하면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은호도 회장의 손녀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요? 은호는 눈물을 참으며 차를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이 은호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우진은 은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은호는 괜찮다며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은 차를 세우고 은호를 안아줬어요. 은호는 우진의 품에서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회장이 자신과 우진을 다르게 대한다고 자신도 똑같은 손녀인데 왜 이렇게 차별하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어요. 우진은 은호를 다독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회장에게 이야기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호도 회장의 소중한 손녀라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겠다고 했어요. 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우진은 은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진은 김동수 회장을 찾아갔어요. 회장의 서재에서 우진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호도 회장의 손녀인데 왜 차별하느냐고 은호가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아느냐고 따졌어요. 회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차별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우진의 말을 듣고 나니 반성이 됐어요. 회장은 은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손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대했던 거였어요. 회장은 우진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회장은 은호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진심으로 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진은 회장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며칠 후 김동수 회장은 지은호를 따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은호는 긴장하며 회장의 집을 찾아갔어요. 회장은 은호를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회장은 은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은호를 차별했던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자신이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대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은 은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그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은호를 보면 아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복잡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호를 진심으로 손녀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회장의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녹아내렸어요. 이제 회장과 은호 사이에도 진짜 가족의 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장은 은호에게도 우진만큼이나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호의 일을 물어보고 격려해줬어요. 은호가 인테리어 일을 한다는 걸 알고는 AP그룹의 새 사옥 인테리어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은호는 깜짝 놀라며 자신이 그런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회장은 은호를 격려했습니다. 은호에게 충분히 실력이 있다고, 자신이 믿는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감격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회장은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 달 후 한우진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우진은 AP그룹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배웠습니다. 우진은 성실하게 일했고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지은호도 AP그룹 새 사옥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맡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호는 밤낮으로 디자인을 수정하고 회의를 거듭했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옆에서 은호를 도와줬어요. 지혁은 은호와 함께 일하면서 점점 더 은호에게 끌렸습니다. 은호의 열정적인 모습, 세심한 성격, 따뜻한 마음씨, 모든 게 지혁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지혁은 아직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어 은호와 지혁은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호가 지혁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지혁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를 해낼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지혁은 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말하면 은호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고 했어요. 은호는 궁금한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지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지혁이 은호에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은호를 좋아한다고, 처음에는 후배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좋아하게 됐다고 말했어요. 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은호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혁은 은호에게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자신은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혁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은호도 지혁을 좋아했지만 지금 연애를 시작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며칠 후 한우진에게도 새로운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AP그룹 홍보팀에서 일하는 강수아라는 여성이었어요. 수아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우진은 회의에서 수아를 처음 만났어요. 수아는 우진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우진의 아이디어에 공감해주고 격려해줬어요. 우진은 수아와 이야기하는 게 편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수아가 우진에게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진은 흔쾌히 수락했어요.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는 우진에게 회사 생활이 어떤지, 적응은 잘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우진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재미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아는 우진을 격려하며 응원한다고 말했어요. 우진은 수아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자주 점심을 함께 먹었어요. 한편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친아버지의 묘소를 방문하자는 거였어요. 우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 함께 묘소를 찾았어요. 묘소는 조용한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묘비를 바라봤어요. 묘비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해 본다고 말했어요. 우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를 한 번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 앞에서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라고 앞으로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두 남매를 지켜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묘소를 나오며 은호와 우진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꿈, 희망들을 이야기했어요. 우진은 은호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은호가 없었다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은호는 우진에게 자신도 오빠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은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함께 채워가면 된다고 했어요. 우진은 은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호와 한우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절에는 함께 김동수 회장을 찾아뵙고 가끔은 우진의 집에서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호는 결국 이 지역의 고백에 긍정적인 답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역이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걸 느꼈고 은호도 지역을 좋아했거든요. 은호는 지역을 만나 자신의 마음을 전했어요. 지역은 은호의 대답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은호와 지역의 로맨스가 시작된 거죠. 한우진도 강수아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아의 밝은 에너지가 우진에게 활력을 줬어요. 우진은 수아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용기를 내어 수아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수아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 한강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진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은 이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족이 됐어요. 30년의 공백은 사랑으로 채워졌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은호는 AP그룹 새 사옥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우진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원이 됐어요. 김동수 회장은 두 손주를 똑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세 사람은 자주 만나 식사를 하며 가족의 시간을 보냈어요. 고성희는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호와 우진은 고성희를 면회하지 않았어요.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고성희와도 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호와 한우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은 모두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쌍둥이 남매의 기적 같은 재회는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지은호와 한우진 남매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궁금하시죠? 잘 들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